곱 타입과 합 타입을 각각 따로 사용하는 것도 유용하지만 진짜 강력함은 이 둘을 조합할 때 나옵니다. 바로 여기서 다시 한번 합성의 힘을 빌리게 되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타입들을 어떻게 대수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한 타입 시스템의 기저에 두 가지 구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는 보이드를 항등원으로 가지는 합 타입이고 다른 하나는 유닛 타입 괄호를 항등원으로 가지는 곱 타입입니다. 이것들을 각각 덧셈과 곱셈에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유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덧셈은 합 타입, 즉 이더에 해당하고 곱셈은 곱 타입인 튜플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등원인데 숫자 0은 보이드 타입에 숫자 1은 유닛 타입에 대응됩니다. 이 유추가 얼마나 잘 들어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수학에서 어떤 수의 0을 곱하면 결과는 항상 0이 되죠. 타입의 세계에서도 이게 성립할까요? 즉, 어떤 타입 A와 보이드의 곱 타입은 보이드와 같을까요? 예를 들어 int와 보이드 타입의 값을 만들 수 있을까요? 페어를 만들려면 두 개의 값이 필요한데 int 값은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보이드 타입의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와 보이드는 값을 가질 수 없는, 즉 uninhabited 타입이고 이것은 보이드와 같습니다. 정말로 A 곱하기 0은 0과 같다는 식이 성립합니다. 덧셈과 곱셈을 연결하는 또 다른 중요한 속성은 바로 분배 법칙입니다. A 곱하기 B 더하기 C가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와 같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타입에도 적용될까요? 네, 동형 관계까지 고려하면 성립합니다. 좌변은 A와 이더 B C 타입에 해당하고 우변은 이더 A와 B 그리고 A와 C 타입에 해당합니다. 이 둘은 서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자, 이게 바로 한쪽 방향으로 변환하는 함수 프로덕트 썸입니다. 입력으로 A와 이더 BC 타입의 튜플을 받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X에, 두 번째 이더는 2에 매칭됩니다. 케이스 오브 구문을 사용해서 2가 레프트인지 라이트인지에 따라 분기합니다. 만약 레프트 Y라면 원래 있던 X와 Y를 묶어서 레프트 X와 Y를 반환하고 라이트 Z라면 라이트 X와 Z를 묶어서 반환합니다. 이 함수를 직접 호출하는 예시를 보시죠. 프로드1은 이와 레프트 하이입니다. int와 이더 스트링 플로트의 페어죠. 이걸 프로덕트 썸에 넘기면 함수 내부에서 x는 2가 되고 이는 레프트 하이가 됩니다. 케이스 구문은 레프트 y 패턴에 매칭되고 y는 하이가 됩니다. 따라서 최종 결과는 레프트 2와 하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상대로 동작하죠. 반대 방향으로 변환하는 sum2prod 함수도 있습니다. 이 함수는 이더 A와 B 그리고 A와 C를 받아서 A와 이더 BC로 변환합니다. 구조는 거의 동일합니다. 입력이가 레프트인 경우 내부의 페어 X와 Y를 분해해서 X와 레프트 Y로 재조립합니다. 라이트인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 두 함수는 서로의 역함수 관계입니다. 데이터의 손실 없이 구조만 바꾸는 작업이니까요. 이렇게 덧셈과 곱셈처럼 동작하는 두 개의 모노이드 구조가 분배 법칙으로 얽혀 있는 것을 수학에서는 세미링이라고 부릅니다. 완전한 링, 즉 환이 되려면 뺄셈도 정의되어야 하는데요. 타입의 세계에서는 뺄셈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링에서 음수를 뜻하는 n을 뺀 리그라는 재치 있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한답니다. 이런 유추를 이용하면 자연수에 대한 사실을 타입에 대한 사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숫자 2는 1 더하기 1이죠. 타입의 세계에서 1은 유닛 타입 괄호이므로 이더 괄호와 괄호가 됩니다. 이것은 두 개의 값을 가지는 타입, 즉 불과 동형입니다. true와 false로 구성되어 있죠. 또 1 더하기 a는 이더 괄호와 a인데 이것은 maybe 타입, 즉 nothing 혹은 just a와 같습니다. 리스트 타입은 정말 흥미로운데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참조하는 재규적인 방식으로 정의되기 때문입니다. 리스트 A는 비어있거나 혹은 A 타입의 값 하나와 또 다른 리스트 A로 이루어져 있다는 정의죠. 정의의 양변에 자기 자신이 등장하는 방정식 형태입니다. 이 리스트 정의를 우리가 사용하던 대수적 치환을 적용해 볼까요? 리스트 A를 변수 X로 치환합니다. 먼저 nil을 봅시다. nil은 아무 데이터도 담지 않고 빈 리스트라는 상태 하나만 표현합니다. 유닛 타입은 오직 하나의 값만 가질 수 있는 타입이었죠. nil도 빈 리스트라는 단 하나의 상태만 표현하므로 유닛 타입과 같습니다. 그래서 nil을 숫자 1로 치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콘스 A와 리스트 A를 봅시다. 이것은 원소 A 하나와 나머지 리스트 A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두 값을 동시에 담으니까 곱 타입이죠. 그래서 A 곱하기 X가 됩니다. 그리고 nil과 콘스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합 타입이므로 덧셈으로 연결합니다.
결과적으로 x는 1 더하기 a 곱하기 x라는 방정식을 얻게 됩니다. 타입의 세계에서는 뺄셈이나 나눗셈을 할 수 없어서 일반적인 대수적 방법으로는 이 방정식을 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변의 x에 1 더하기 a 곱하기 x를 계속해서 대입하는 방식으로 전개해 볼 수는 있습니다. 첫 번째 치환에서는 이렇게 되고 한 번 더 치환하면 이렇게 되죠. 이 과정을 무한히 반복하면 결국 x는 1과 a의 거듭제곱들의 무한합으로 표현됩니다. 이 무한합을 해석해 보면 놀랍게도 리스트의 본질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리스트는 비어 있거나 아니면 원소가 하나만 있거나 또는 원소가 2개인 페어이거나 아니면 3개인 트리플이거나 이것이 바로 A타입의 값들이 연달아 있는 우리가 아는 리스트의 모습이죠. 이렇게 타입 정의를 방정식으로 보고 푸는 것이 바로 대수적 데이터 타입이라는 이름의 유래입니다. 마지막으로 타입의 대수학이 갖는 아주 중요한 해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곱 타입은 타입 A의 값과 B의 값을 둘 다 가져야 하므로 논리 AND와 비슷합니다. 반면 합 타입은 A 또는 B의 값 중 하나만 있으면 되니 논리 OR과 유사하죠. 이 유추는 커리-하워드 동형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의 기초가 됩니다. 논리와 타입의 관계를 표로 보면 이렇습니다. 거짓은 증명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값을 가질 수 없는 보이드 타입과 같습니다. 참은 그 자체로 증명이므로 하나의 값을 가지는 유닛 타입 괄호와 같죠. 그리고 A 또는 B는 either A와 B에 그리고 A 그리고 B는 튜플 A와 B에 정확히 대응됩니다. 이처럼 타입 시스템을 대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데이터 구조에 대한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곱 타입과 합 타입만으로 복잡한 도메인 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고 컴파일러가 모든 케이스를 빠짐없이 처리했는지 검증해 주기 때문에 실행 타임 버그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펑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